핫한 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시크릿 노트의 김세영입니다. 최고의 전문가가 선별한 핫한 기업들 소개해드릴게요. 자, 오늘도 시장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힘을 내주면서 기대를 해보게 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미국 증시가 기업들의 호실적 발표에 반등하면서 우리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 1% 정도 오르면서 종가 기록했습니다. 대부분의 시총 상위주들이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대 상승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신라젠 그리고 메디톡스 등 이 제약 바이오주들도 오늘 빨간불 켰습니다. 그리고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리터당 1,700원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세금을 한시적으로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에 정유주들 모두 상승했는데요. S-오일과 SK이노베이션이 장중에 4%가량 올랐고 GS도 5% 정도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는 박동혁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소개해드릴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에 좀 하락하다가 최근에 반등이 나왔잖아요. 네. 이게 지금 바닥을 찍은 건가요? 글쎄 뭐 예측도 중요하지만은 대응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동혁입니다. 그동안에 뭐 증시 자체가 상당히 좀 부진했고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좀 전에도 앵커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은 뭐 예측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응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시장을 바라봐야 되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좀 시장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차트를 통해서 설명드리는 것이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증시부터 좀 보게 되면은요. 우선 이제 코스닥 증시를 이제 우선 좀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동안에 뭐 상당히 많이 빠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 자체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여기서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안전한 자산을 지키기 위함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측면 50% 그리고 부정적인 측면 50%까지 검토를 하면서 예측과 동시에 대응을 해야 됩니다. 좋은 쪽으로만 보시면 안 된다 이거죠. 우선은 글로벌 증시를 좀 확인을 좀 해보면 전일 그 미국 증시가 상당히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좀 다소 아쉬운 게 뭐냐면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바로 반등이 나오지 않고 약간 머뭇거리면서 반등이 나왔다는 거. 이거 좋은 현상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바닥권에서는 기회를 주질 않아요. 바로 올려버리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정적인 건 갭으로 상승이 나왔어요. 살짝 갭 상승 나왔거든요. 그래서 보통 갭으로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다시 주가가 변동성을 보여주는 경우가 덜어 있고 또한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2%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 좀 쉬었다 갈 수도 있는 모습. 네,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나 이제 지금 현재 해외 선물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야간 선물이 지금 현재 마이너스를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 자체가 오늘 좀 부진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종가가 중요하겠지만 그리고 다음은 일본 증시인데요.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주가 자체가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증시가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갭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갭으로 상승이 나오면은 다시 떨어질 확률이 대단히 높죠. 바로 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살짝 올라간 이후에 또 급락 형식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갭 상승은 무조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 증시도 단기적으로는 좀 부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 또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시장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음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아시아 증시가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나 홀로 지금 현재 추세가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뭔가 좀 숨은 악재가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 불안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봤을 때 지금 당장 바닥을 좀 찍었다 단정 지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증시가 변동성을 줬다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을 좀 확인한 이후에 적극적으로 보시고 그냥 단순히 많이 빠지고 바닥 나왔다라고 해서 공격적으로 매매하시게 되면은 또 혹시 모를 변수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그리고 좀 비중을 좀 낮게 매매하시는 전략으로 일단은 진행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증시 장대 양봉과 갭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또 변동성을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 반등을 확인하고 나서 공격적으로 매수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많은 종목들이 빨간불 켜졌는데요. 이 중에 어떤 종목들이 검색기에 포착됐을지 살펴보겠습니다. 검색기는 시장에서 당일 가장 강한 종목들을 포착해냈는데요. 매일 실시간으로 급등주 포착하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포착된 종목 파워로직스입니다. 이 종목 카메라 모듈
모듈 제조업체인데요. 삼성전자의 1차 협력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장중에 3% 정도 급등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저번에 언급하셨는데 네. 검색기 종목이 대체로 잘 가는 것 같아요. 다행이죠, 뭐. 추가적인 네. 상승도 좀 가능할까요?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앵커님께서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들이 좀 대체적으로 잘 간다라고 하셨는데요. 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오늘 특징주로 제가 이제 들고 나오진 않았지만은 제가 이제 뭐 지난번에도 여러분들께 아시아 종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남북 경협주를 굳이 매매하실 거라면 그 중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남북 경협주 중에서 아시아 종묘를 제가 강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남북 경협주 중에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또 호재도 또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남북 경협 어떤 그 자금에 있어서 아무래도 그 이제 농업이라든지 이쪽에 좀 투자를 좀 많이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검색기 종목들도 항상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우선 파워로직스를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 지난번에 말씀드리고 또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또 숨은 종목으로 또 추천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복합 성장성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 가지 그 성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라든지 전기 자동차, 스마트 기기 그리고 홍채 인식까지. 그러니까 아직까지 엄청난 어떤 재료가 터지지 않았다라는 거. 그게 더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성은 있는데 이슈가 터지지 않았다는 거. 모든 이슈는 꼭대기에서 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당 종목도 바닥주기 때문에 그 점이 참 매력티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재무적인 측면 자체가 상당히 좀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고 차트를 보시면은 상당히 좋아 보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은요. 우선은 연결재무제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결재무제표는 해당 기업과 이 종속기업의 합산을 뜻하는 거겠죠. 그래서 보게 되면 뭐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꾸준하게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고 시총 대비해서 부채도 과하지 않고 또 유볼도 800% 정도 되니까 긍정적인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수 파워로직스의 재무제표, 그러니까 개별 재무제표가 되겠죠. 그래서 화면을 보시게 되면 2017년도에 이제 그 당기 순이익이 이제 적자로 이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8년도 들어와서 1분기, 2분기가 실적이 계속 개선되면서 드디어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지 않습니까? 바닥권 턴 어라운드는 장기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부진했었던 부분들이 이제 좋아진다는 것은 이거 엄청난 기대감이거든요. 거기에 여러 가지 또 복합 성장성 또한 가지고 있고 또 차트를 보게 되면은 그냥 바닥주입니다. 바닥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이제 훗날 엄청난 이슈 종목으로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시장이 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장세라고 한다면 사실 중장기를 하셔도 상관이 없겠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중장기 투자는 메리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장기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가지고 단기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종목도 지난번에 말씀드리면서 시장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전혀 어떤 흔들림이 없었죠. 이유는 뭐냐면 바닥권은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빠져나올 물량도 제한적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종목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해당 종목은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게 보시면서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 눌렸다가 반등 나오면 그때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매매를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 성장성도 있고 아직 이슈가 터지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실적 턴어라운드를 보였기 때문에 단기 투자 메리트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포착된 종목은 블루콤입니다. 이 종목 블루투스 헤드셋 같은 휴대폰 액세서리를 제조 판매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10% 정도 급등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지난주에 변동성 주다가 상승할 거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진짜로 하락하다가 상승했어요. 다행히 뭐 뜻대로 되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사도 될까요, 이 종목? 지금 이 종목 너무 좋죠.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블루콤을 좀 말씀드리면서 살짝 눌렸다가 다시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오늘 장중에 또 9% 정도 반등이 나왔으니까 단기적인 측면으로 이익 실현하고 나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또 기회입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기회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블루투스 그 헤드셋 국내 1위 생산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1위라는 타이틀은 대단한 거예요. 네, 그만큼 기술력이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신용 등급도 한 4등급 정도 되니까 양호한 편입니다. 거기에 또 최대 주주 지분이 한 40% 정도 되니까 지분이 많으면은
크게 밀릴 가능성이 좀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이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재무적인 측면하고 차트를 보게 되면은 해당 종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위치다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루콤의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은요, 재무제표 상당히 좋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 물론 이제 영업이익률이라는 것은 이제 좋고도 나쁘다가 또 나쁘고 또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매출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내재 가치, 안전성이 확보가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시가총액이 한 1,000억 정도 되는데요. 부채가 지금 현재 137억입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2016년도에 부채가 250억 정도, 그리고 이제 2017년도에 147, 그리고 올해 137. 그러니까 부채는 빚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빚이 줄고 있다는 것은 이보다 더 좋은 메리트는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네, 돈을 갚아 나가고 있다는 거고, 거기에 돈을 갚아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금 자산이 뛰어납니다. 유보율이 16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재무적인 측면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주가 자체는 바닥. 그렇죠? 바닥에서 최근에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뭔가 의미가 있죠. 그렇죠? 기업이 돈은 잘 벌고 있고, 부채도 갚아나가고 있고, 현금 자산도 많고, 주가는 바닥이고, 기술력이 있고, 블루투스 헤드셋 국내 1위, 대주주 지분은 40%,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고,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셔도 됩니다. 물론 그거는 이제 중장기 투자는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는 것이고, 시장이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개선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타 매매를 계속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사고 떨어지면 사고, 그렇죠? 올라가면 팔아먹고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종목 가지고도 이 수십 번을 단타를 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전하게 단타 칠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뭐 신약바이오고 남북경협지고 산꼭대기에 있는 종목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단타 치고 손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안전한 종목 가지고 높은 수익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블루콤이라는 종목 항상 관심 있게 넣어두시면서 지속적으로 한번 단기적으로 수익을 한번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블루콤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재무적인 메리트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바닥주인데 거래량이 최근에 늘어서 단타 매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종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으로는 RF텍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종목 이동통신 단말기 부가 제품과 LED 조명기기 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는데요. 오늘장에서는 3% 가까이 올랐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전방 산업 분위기가 요즘에 별로 안 좋아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글쎄요, 아무래도 뭐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전방 산업 쪽이 좀 부진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방 산업이 좀 부진하면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뭐 자동차 부품 또는 뭐 스마트 부품 관련주, 휴대폰 부품 관련주들이 좀 재미가 없어요. 좀 실적이 좀 부진할 수밖에 없죠. 근데 사실 이제 좀 장이 좀 살아나야 돼요. 네, 그 부분은 좀 기다릴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해당 기업은 휴대폰 부품 제조 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방 산업, 즉 시장이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기다려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우선은 재무적인 측면을 좀 이거를 반드시 좀 여러분들께 좀 체크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면을 좀 보시게 되면 RF텍의 그 재무제표를 보면은 이제 그냥 확인을 딱 하면 어때 보입니까? 좋아 보이죠? 네,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재무제표를 좀 잘 안 보이시는데 그나마 보시는 분들께서 딱 확인하시고 나서 뭐 시가총액도 1,000억에다가 부채는 600억 정도 되고 그리고 유보율이 한 1,000% 정도 넘으니까 재무제표 상당히 좋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접근한단 말이죠.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지 않습니까? 연결 재무제표하고 개별 재무제표 같이 보셔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은 연결 재무제표예요. 네, 그러니까 RF텍 플러스 종속기업. 자, 그러면 이제 이 순수 RF텍의 재무제표를 보자고요. 그 개별 재무제표예요. 화면 보시면 어때요? 엉망이죠, 그렇죠? 네, 실적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미 2017년도에 이미 영업이익률도 적자에다가 그거 적자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연결 재무제표만 놓고 딱 봤을 때는 와 끝내준다라고 보여지지만은 개별 재무제표는 엉망입니다. 이런 종목을 가지고 과연 투자의 메리트가 있는가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워요. 가격적인 메리트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한 가지의 이유만으로 움직일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맞아 떨어져야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가격은 좋은 기업이에요. 가격은. 그런데 재무적인 안전성이 좀 뒷받침이 돼주고 있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해당 종목 자체는 개별 재무제표가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을 시에만 중장기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보셔야 되고 단기적인 측면은
글쎄요. 굳이 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매매할 종목은 많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물론 검색기에 뜨고 주가가 반등이 나왔지만 검색기에 떴다고 해서 무조건 제가 다 긍정적으로 얘기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검색기라는 것은 재무제표와 무관하게 기술적인 측면으로 잡아내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재무적인 측면, 성장성은 봐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RF텍은 그렇게 뭐 심각하게 문제가 될 만한 건 아니지만은 이 종목 말고도 다른 종목도 많으니까 좀 더 매매를 할 때 신중하게 하시길 바라겠고,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방송이 끝난 이후에 이제 온라인 무료 방송이 또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께 뭐 장 빠져도 아주 뭐 종목들이 날아가는 종목들을 또 선보여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변함없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숨은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가 좀 지분을 좀 늘리고 있어서 느낌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무료 방송 오셔서 그 종목 좀 잡으시면 마땅히 단타 종목 할 만한 게 없으면 이 종목 가지고서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시면은 아마 남은 하반기는 단 한 종목만으로도 아마 계좌가 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꼭 오셔서 종목들 좀 확인하시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RF텍 가격 메리트는 있지만 재무제표는 별로 좋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을 확인하시고 나서 신중하게 투자하시라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검색기에 포착된 세 종목 짚어봤고요. 더 많은 상승 가능한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은 이어진 온라인 방송 꼭 참여해주세요.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이데일리 시크릿노트라고 검색하시면 상단 부분에 저희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그 링크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저희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박동혁 대표님 얼굴 보이고 오른쪽 아래 깜빡이는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라는 점 알려드리고요. 이 다음으로는 전문가님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전문가님의 강의 들어보시면서요. 좋은 핵심 종목들 그리고 투자 전략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주제 공개하시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지금 현 상황을 우리가 좀 보면 아무래도 좀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상당히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왜 다들 이렇게 긍정적으로만 얘기하는지. 그래서 제가 오늘은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또 판단을 좀 잘 내리셔서 앞으로 좀 성공 투자하자는 의미로 오늘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중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향후 우리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 주신다고 합니다.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지금 바로 전문가님의 강의 시작합니다. 네. 자, 오늘도 시크릿노트 출발하면서 오늘은 그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주제부터 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무겁게 지금 방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 방향성을 좀 얘기를 할 때는 그렇죠? 좀 우리가 좀 신중하게 방향성을 예측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시장이 상승할 것이냐 하락할 것이냐 우리가 이제 이걸 분명히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대한민국의 증권 방송도 참 많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또 저 같은 전문가님들도 많고 뿐만 아니라
우리 또 제도권에서도 증권사를 뜻하죠. 많은 정보들을 또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 뭐냐면 시장 예측 확률,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시장 방향성을 가장 예측을 잘하는 제도권이 미국입니다. 그런데 그조차도 확률이 40%밖에 안 돼요. 높은 수치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도권에서 은행 예를 들어서 증권사에서 앞으로 시장이 올라갈 것이다 또는 떨어질 것이다를 예측하는 그 확률이 40%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미국에서. 그것도 높은 거예요. 절반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40%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은 50%도 안 되기 때문에 뽑기나 다름없다는 얘기죠. 근데 더 웃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제도권에서 나오는 그런 그 방향성 예측률은요, 20%가 안 됩니다. 근데 많은 투자자들은 그런 어떤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 방향성을 어떤 예측하면서 대응을 하죠. 실패할 수밖에 없죠. 왜? 확률적으로 낮은 데이터를 가지고 시장 방향성을 예측하니까. 근데 정말로 제도권에서 예측을 잘 못해서 20%밖에 안 나오는 걸까요? 아니면 시장이 잘 가면 더 잘 간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시장이 떨어지면은 바닥이라고 얘기해줘서 이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매매를 좀 활성화시켜서 수수료를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그런 건지. 글쎄요.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왜 이렇게 다들 다 긍정적으로만 얘기하는지,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다 손실을 보는 거예요. 주가가 좀 빠져서 바닥을 찍었다라고 해서 조금 빠져서 반등 나온다고 해서 이걸 바닥이라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웃깁니다. 시장 방향성을 예측하는데 어떻게 종합주가지수, 코스닥 차트 그 한 가지만 가지고선 분석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분명하게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판단을 여러분들께서 내리시면 되는 거예요. 한 가지의 내용만 가지고선 시장 방향성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근거,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주식은 그 때와 시기에 맞는 매매 전략이 필요합니다. 시장 방향성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시장 방향성이 올라갈 것으로 판단되면 단기, 수익, 중장기를 병행을 해야 되고 시장 방향성이 박스권이거나 또는 재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면 단기 매매만 해야 됩니다. 시장이 떨어지니까 중장기 투자 수익 나든가요? 종목을 일주일, 2주일 수익 매매 수익 나든가요? 들고 있으면 들고 있을수록 손실입니다. 그래서 시장 방향성을 그래서 예측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화면. 여러 가지 근거를 확보하고 미래를 예측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차트만 가지고선 무슨 시장 방향성을 예측합니까? 주가가 좀 빠지고선 바닥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그게 바닥입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분석력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한 단기적인 분석만 하면 안 되죠. 시장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1년이라는 시간, 2년이라는 시간이 후딱 지나갑니다. 훗날 미래를 예측해야 되는 거. 오늘 내일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요. 향후 몇 년을 예측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근거를 확보를 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거기에 맞는 예측과 대응 방안이 중요한 거예요. 다음 화면이요. 여러 가지 근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합주가지수 차트인데 급등 라인을 설정을 했습니다. 이 급등 라인은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공개를 했는데 그때 자리에 안 계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급등 라인은 제가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게 되면은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주가 위에 있을 때가 있고 주가 밑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가 위에 있을 때는 박스권 내지는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 아래에 있을 때는 박스권 내지는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등 라인이 밑에 있을 때는 내가 단기, 수익, 중장기를 병행해야지라는 전략이 나오는 거고, 최근에 2018년도 초에는 급등 라인이 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박스권 내지는 하락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스윙, 중장기, 종목을 일단 끌고 가면 손실이 날 확률이 커집니다. 그러면 이런 장세에서는 오늘 사서 내일 파는 단기적인 매매로 전략을 세우면서 계속해서 현금을 확보해 나가는, 기회가 왔을 때 매수하고 아니다 싶으면 쉬는 그런 전략을 세워야지 손실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종합주가지수 차트입니다. 즉 아직도 상승 전환 패턴이 안 나왔어요. 상승장이 오려면 아직 멀었어요.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것뿐인 거지. 이것이 상승으로 전환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다음 화면. 자, 코스닥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상단 위에 있으면은 박스권 또는 하락 가능성, 하단에 있으면은 상승 가능성.
지금 현재는 하락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첫 번째 근거입니다. 주가가 올라갈 수 없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근거 첫 번째 설명드리고 다음 근거. 경기 방향성의 족집게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장단기 금리차입니다. 이거는 미국의 국채 장단기 금리차가 되겠습니다. 생전가다 이 차트를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면에 보시면은요. 이거는 장단기 금리차, 다시 말해서 단기적인 이자율 그리고 장기적인 이자율의 차이를 뜻하는 거예요. 경제가 살아나면 장기 이율이 높아지게 되죠. 경기가 안 좋아질 것으로 판단되면 낮아지게 되고 그것을 빼기를 해서 장단기 금리차가 되는 거예요. 자, 화면 보시게 되면 저기 주가 자체가 이제 보게 되면은 가운데 검정색 선이 하나 그어져 있죠. 검정색 선이 기준선입니다. 그 검정색 선을 이탈했다가 밑으로 이탈했다가 그걸 뚫어주잖아요. 그걸 뚫어주면 경기에 변화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건 통계 자료입니다. 자, 과거의 2000년도, 저 가장 앞에 있는 구간이 2000년도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IT 버블이 터지기 전에 무슨 닷컴 열풍 터진 적이 있었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도 그 당시 때 닷컴 열풍이 불어서 무슨 닷컴 하면 그냥 종목이 날아갔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훗날 닷컴 거품이 끼면서 닷컴 열풍으로 인기를 끌었었던 종목 가운데 80~90% 이상이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주가 자체가 기준선 밑으로 이탈했다가 반등이 나오면서 훗날 1년 안에 금융 위기가 와서 급락장에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상장돼 있는 종목 가운데서 50% 이상이 빠졌죠. 평균. 자, 그로부터 주가 자체가 시간이 한참 흘러서 2007년도에 화면 보시게 되면은 부동산 버블, 즉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하죠. 우리가 얘기하는 금융위기가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입니다. 화면 보시게 되면은 2007년도에 기준선을 이탈했습니다. 이탈했다고 주가가 빠지진 않습니다. 언제 주가가 변화를 보여주게 되냐면 기준선이 이탈했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탈한 이후에 바닥에서 조정이 나오고 뚫어줄 때, 이탈과 동시에 뚫어줄 때, 뚫어주고 나서 1년에서 길게는 2년 안에 문제가 터져요. 자, 보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2008년도에 이탈했다 뚫어주면서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금융위기가 와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 급락장이 왔습니다. 장만 열리면 100만 원씩 손실이에요. 매일매일. 상장돼 있는 98%가 급락이 나왔고 평균 마이너스 70% 손실. 자, 근데 화면 보시게 되면 시간이 흘러 한참 흘러서 지금 현재 장단기 금리차 위치가 여기 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기준선 밑으로 떨어지는데 빠르면 6개월, 늦어도 1년이 걸립니다. 자, 그러면 기준선 밑으로 떨어진다고 문제가 전혀 생기지 않아요. 기준선 밑으로 떨어지는데 넉넉 잡고 1년, 그리고 바닥에서 조정 주는데 6개월에서 1년, 그리고 돌파 나오는 데까지 6개월에서 1년. 그러니까 이탈과 동시에 반등 나오는데 2년에서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6개월에서 1년 안에 그동안에 그랬던 것처럼 변수가 터질 가능성이 높아요. 당장의 위기는 오지 않습니다. 근데 당장에 터지지 않을 그 위기를 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똑같은 실수하게 됩니다. IT 버블 터져서 계좌 작살난 개인 투자자들, 부동산 버블로 인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나와서 계좌가 작살난 개인 투자자분들, 그런 분들이 안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매매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그때 가서 생각보다 1년, 2년, 3년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근거입니다. 다음, 종합주가지수 차트입니다. 연봉 차트. 연봉입니다. 짝대기 하나 1년짜리. 자, 저기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요. 연봉이에요. 짝대기 하나 1년. 저기 보시게 되면 개인 투자자가 매수를 하죠. 가장 위에 있는 건 개인 수급입니다. 개인이 사면 주가는 올라갈 수가 없는 구조죠. 잘 아시다시피. 개인이 대량 매수를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매수를 했죠. 2007년도에 주가가 산꼭대기를 찍으니까 주가가 더 갈 거다, 덜 갈 거다. 증권사에서 전문가들이 시장이 더 갈 거다라고 외쳤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왕창 샀죠. 그러고 나서 다음 연도에 금융위기가 와서 급락장이 왔습니다. 금융위기가 왔죠. 자, 그런데 지금 2018년도 올해 주식시장이 탄생한 이후 가장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세 번째 근거입니다. 다음 화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의 대장입니다.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시장이 올라가고 삼성전자가 떨어지면 시장이 떨어집니다. 삼성전자의 방향성을 예측하면 시장이 나오는 거죠. 화면을 보시게 되면 화살표 그어져 있는 자리를 보게 되면은 항상 개인이 사면 떨어집니다. 항상. 삼성전자의 개인 투자자가 유입이 되면 항상 안 가요. 1년에서 2년에서 길게는 3년 동안 주가가 떨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올해 삼성전자에서 액면 분할을 했습니다. 액면 분할을 함으로써 수백만 원짜리의 가격이 몇만 원이 됐죠. 개인 투자자들을 사게끔 만들었죠. 이유를 내보냈죠.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다. 몇백만 원짜리 하던 게 몇만 원이 됐다.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상장한 이후에 역대 가장 많은 매수를 했습니다. 개인 매수 최고. 항상 개인이 살 때는 주가가 떨어졌고 액면 분할은 이유로 꼬셨고 근거 네 번째입니다. 다음. 현대차입니다. 왜 현대차를 봐야 되느냐? 삼성전자하고 현대차는 기본이죠. 시장 방향성을 예측하는데. 왜? 전방산업이니까. 전방산업,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립니다. 스마트폰이 안 팔리고 자동차가 안 팔리면 우리나라 망합니다. 죄송합니다. 망한다는 표현이 문제가 좀 되고 힘들어지죠. 그래서 전방산업을 봐야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 자동차. 현대차의 연봉 차트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사면 안 가요. 개인이 사면 안 가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화면에 보시면 항상 개인이 사면 급락이 나옵니다. 그런데 올해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해서 매수로 전환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현대차.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근거 다섯 번째입니다. 다음. 시장을 움직이는 거는 코스피 대형주입니다. 중소형주들, 코스닥 종목들 아무리 급등 나와도 시장 방향성을 움직일 수 없어요. 시장을 움직이는 시가총액 상위, 그중에서도 코스피 대형주 100종목. 대형주 100종목을 전체적으로 다 분석을 끝냈습니다. 확실한 내용입니다. 60종목은 개인이 매수했습니다. 60종목이 개인이 매수했다는 것은 개인이 매수하는 종목은 떨어집니다. 평균적으로. 그 100종목 가운데에서 60종목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향후 장기적으로. 자, 다음 40종목은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이 매도하는 종목은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40종목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개인이 매도한 종목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 매도한 종목의 특징이 뭐냐? 내수주입니다. 전방산업은 거의 다 개인이 사고 있고 내수주는 외국인 기관이 사고 있어요. 왜 내수주를 살까요? 이유가 시장이 떨어지면 내수주가 올라갑니다. 가스공사라든지 한국전력이라든지 내수, 수출하는 게 아니라 내수. 내수주의 기관 외국인이 사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은 전방산업을 사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시장이 훗날 문제가 될 수 있는 또 한 가지 근거입니다. 다음 화면. 미국의 기준금리와 미국의 다우지수입니다. 생전가다 이런 거 보십니까? 미국의 기준금리 차트를? 안 보시죠? 위에 있는 거는 기준금리, 미국에 있는 건 미국의 다우지수 차트입니다. 자, 이 그림을 기억하신 상태에서 다음 화면으로. 기준금리가 몇 프로가 올라갔다. 그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준금리 몇 프로 올랐네? 몇 프로 떨어졌네? 인상, 인하?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기준금리가 몇 포인트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시장 방향성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이클이 중요한 거예요, 사이클. 경기는 순환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 순환 곡선이라고 하죠. 오르고 떨어지고를 반복합니다. 그렇죠? 그 등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이클이 중요한 겁니다. 화면 보시게 되면은요. 과거에 상당히 긴 차트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거의 30년치 가까운 차트입니다. 화면 보시게 되면 첫 번째 기준금리가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오죠.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옵니다.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오고 나니까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오니까 금리가 떨어졌다가 상승이 나오니까 몇 프로 상승 나왔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이클이 중요한 거예요. 사이클이 상승이 나오니까 밑에 아래 보시면은 급락장이 오죠. 이게 확대해서 보면 굉장히 많이 빠진 거예요. 급락장이 왔습니다. 자, 다시 금리 자체가 뚝 떨어졌습니다. 뚝 떨어졌어요. 상관없습니다.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떨어졌다가 위로 상승 곡선, 사이클. 몇 프로 떨어졌고 몇 프로 올랐다 그래도 아무런 의미 없어요. 사이클이 중요한 거예요. 사이클이 올라가면서 금리가 올라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금융 위기가 왔죠. 금융 위기가. 자,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쭉 빠졌죠. 그렇죠? 쭉 빠져서 제로금리까지 갔죠. 제로금리까지 간 상황에서 금리가 완전히 제로금리였죠. 근데 그 당시 때 제로금리가 나왔을 때 대부분의 전문가분들께서 TV 나와서 또는 증권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금융위기가 다시 한번 찾아올 거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아니 금리가 제로금리인데 어떻게 금융위기가 옵니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네? 유동성이 더 활발해지죠. 아니 금리가 다운이 됐는데 저금리인데 유동성이 더 공급되지 않겠어요? 싸니까 이자율도 없으니까 아파트도 살 것이고 그렇죠? 활성화가 될 거 아니니까 돈이 계속 유통될 거 돌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무슨 금융위기예요. 죄다 금융위기 온다고 했는데 안 왔습니다. 오히려 시장은 올라갔죠. 미국 증시는. 다 엉터리 분석이란 얘기죠. 자, 근데 지금 현재 화면 보시면 어떻습니까? 사이클이 위로 올라가죠. 올라가고 있죠. 미국 증시는 지금 현재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죠. 당장의 문제가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길지 않았단 얘기지. 이게 또 한 가지 근거입니다. 다음 화면.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징후들이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징후가 뭐냐면 부동산하고 주식하고는 비례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하고 주식하고 함께 연동돼서 분석한 적이 있습니까? 그 누구도 분석하지 않습니다. 왜? 비례적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반비례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 나타나는 징후가 있습니다. 뭐냐면 화면을 보시게 되면 금융위기가 나타나기 전에는 부동산하고 주식하고 같이 떨어집니다.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죠. 그런데 문제가 될 때는 같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와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고 주식도 떨어졌으니까 기회다라고 해서 사죠. 부동산을 사고 주식을 사고. 그러다가 왕창 작살나는 거죠. 그렇죠? 과거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 서울에 가장 많이 빠진 집값 가격이 45%가 빠졌고 평균 25%가 빠졌습니다. 부동산도 그렇게 떨어집니다. 금융위기가 오면. 주식시장은 말할 것도 없죠. 자, 화면 보시게 되면은 과거에 동시하락이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었죠. 금융위기가 왔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부동산이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무슨 뭐 서울 같은 특수지역 보면은 뭐 6개월 만에 2억이 올랐다고 하고 24평짜리 아파트가 16억이 됩니다. 그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프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그래프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지금 현재 부동산 그래프 보면은요. 지금 현재 추치거든요. 가파르게 올라갔죠. 속도가 빠르죠.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식시장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금융위기가 안 옵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냐. 가파르게 부동산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때가 되면 시장도 올라가게 돼요. 시장도 올라가게 됩니다. 때가 되면. 부동산은 그때 더 올라가겠죠. 산 꼭대기에 찍는 날이 머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근거입니다. 다음 화면. 그럼 정답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다음 화면이요. 성공 투자 전략은 이렇게 세우셔야 돼요. 중장기 투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단기적인 매매로 바꾸셔야 됩니다. 왜? 나는 단기적인 매매 못하는데 그럼 하시면 안 돼요. 아니면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시장 빠지면 대형주가 가장 많이 빠집니다. 저는 개별주 무서워서 못하겠는데요. 좀 우량주가 좋은데요. 그럼 안 됩니다.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 거지. 정답은 개별주에 있다는 얘기예요. 다음 화면. 성공 투자의 핵심은 전략이 중요한 거예요. 상승장에서는 단기 스윙 중장기, 하락장에서는 단기 매매만 해야 돼요. 종목을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손실폭이 계속 커집니다. 전략이 중요한 거예요. 예측이 당연히 돼야지 전략이 되는 거고. 다음 화면이요. 코스닥이 답이에요. 여러분들. 코스닥이 엄청나게 잘 간다. 이게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개별적으로. 종목의 특징을 잡아내면 되는 거예요. 거래소는 함께 연동돼서 움직이지만은 코스닥은 안 그래요. 그냥 따로따로 놉니다. 테마. 개별적으로. 그래서 개별주로 사는 게 뭐 코스닥이 꼭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다음 화면이요. 자, 그러면 어떤 종목으로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그렇죠? 핵심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화면이요. 이런 종목이 수익을 줍니다. 첫 번째, 우수한 재무제표. 안 망하는 기업을 사야 돼요. 두 번째, 싼 거.
저렴한 거, 많이 빠진 거.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하는 저평가. 그렇죠? 아시아 종묘 저평가, 파워로직스 저평가, 블루콤 저평가. 말씀드리는 저평가 종목은 시장이 빠져도 안 빠지고 다 올라가고 있죠. 저평가, 저평가. 개인이 안 사는 거. 주인이 매수하는 종목. 누구? 외국인 주인? 기관 주인? 아니요. 최대 주주가 사는 거. 2대 주주가 사는 거. 그 기업의 물량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방향성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 화면. 큰 그림으로 추세를, 작은 그림으로 타이밍을.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단타치라는 얘기예요. 중장기 투자가 아니고요. 어떤 종목이 있느냐. 다음 화면. 종목이 8글자입니다. 46조 원격 진료 시장이 앞으로 이제 펼쳐지게 될 겁니다. 정부에서 밀어주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은 이 기업의 차트의 역사입니다. 바닥권 종목입니다. 재무제표는 이겁니다. 가격 이겁니다. 다음 화면이요. 유헬스케어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장 모멘텀이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최대 주주가 지분을 늘리고 있습니다. 안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들께 그 지분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제가 이번 주에 한번 시간을 내어서 지분구조 분석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바닥권에서 최대 주주가 지분을 늘리는 종목은 장기적으로 급등이 나오는 확률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그러면서 주가 자체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뉴스가 터지면은 지분을 팔고 떨어지죠. 이런 구조로 주식은 움직이는 거지 성장성이 터졌다고 가는 게 아니고 실적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실적 좋은 종목을 사야죠. 근데 꼭 실적이 엄청나게 좋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재무 안정성만 갖추어져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화면을 좀 다시 보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해당 종목은 엄청난 이슈가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매력적이죠. 성장할 수 있는 기술력은 가지고 있는데 이슈는 안 터지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겁니다. 거기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이 원격 진료 시장은요. 앞으로 뭐 고령화라든지요. 또는 정부 정책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이슈가 터질 가능성이 있죠. 가능성에다 투자하는 거예요. 핵심은 가능성입니다. 이미 이슈가 터지면 안 가는 거예요. 남북교육주가 갑니까? 제약바이오가 갑니까? 이슈 터지니까 터지죠. 그렇죠? 호재 터지니까 터지죠. 당연히 안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주식은 원리를 가지고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해당 종목은요. 장기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장기 투자라고요? 중장기 투자를 왜 합니까? 시장도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중장기로 갈 수 있는 안전성이 확보된 기업을 가지고 단타를 치는 거예요. 블루콤 바닥주, 파워로직스 바닥주, 아시아 종묘 바닥주. 그걸로도 단타 쳐가지고 일주일, 2주만 해도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주가가 꼭 많이 올라가야지 수익이 나는 게 아닙니다. 바닥권에서 변동성을 주는 걸 타이밍을 잘 잡으면 그 안에서도 실질적으로 올라가는 건 없지만 30%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기술이고 그게 전략이에요. 주식은 그렇게 하는 거지. 그냥 막 남들이 그냥 다 사는 거 종목 사서 수익 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특히나 지금 시장은 제가 오늘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근거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물론 지금 당장은 문제가 되진 않지만 훗날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지금부터 매매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훗날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준비를 하세요.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말씀드릴 이 종목에 대해서 공개를 함과 동시에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실제 고객님들께서 어떤 식으로 단기 매매를 하는지 그거를 여러분들께서 오셔서 좀 배우셔서 실제로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매매 잘못하면은 괴짜 깡통 나는 거 진짜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순식간에 돈 버는 것도 주식시장이고 단 1, 2주 만에 깡통 나는 것도 주식시장이에요. 재미로 주식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습관적으로 그냥 하시면 안 돼요. 정말로 계획을 잘 세우고 그렇죠? 이 소중한 자산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무료 방송 오셔서 성공 투자할 수 있는 전략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향후 시장 방향성과 현 시점에서의 투자 전략까지 모두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이어진 온라인 강의에서는요, 전문가님께서 발굴하신 히든주 공개하신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장이 더 중요해요. 이번에 급락장을 통해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급락장은요, 우리가 매매를 하면서 계속해서 수시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마다 똑같은 실수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주식은요, 시장 방향성을 잘 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 거기서 내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단타를 쳐야 되는지, 스윙 중장기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결정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럼 어떤 종목을 가지고 단타를 쳐야 되느냐, 내가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느냐, 그것까지 제가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종목, 그리고 우리 실제 고객님들께서 어떤 식으로 단기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는지까지 오늘 여러분들께 돈 버는 기술 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성공 투자 스토리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더 많이 상승할 유망 히든주 그리고 단기 공략법까지 모두 공개하신다고 합니다. 이 방송이 끝나고 이어진 온라인 방송 꼭 참여하셔서요. 이 히든 종목 모두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이데일리 시크릿노트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그 링크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저희 시크릿노트 배너 확인하실 수 있고요. 조금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박동혁 대표님 얼굴 보이고 오른쪽 아래 깜빡이는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저희 시크릿노트는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